네, 지금부터 제 5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에서는 이의개혁 사상의 이론적 토대로서 그의 인성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와 기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때 유학에서의 이란 차별 원리로, 그리고 기는 물리력과 생리력의 주체로 보았습니다. 정치적 시각에서 이기론을 전개하는 경우에 이를 강조하는 정치적 목적은 차별적 신분체제의 강화에 있고, 기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백성의 의식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보위를 정치 목표로 설정하였던 이의 이기론이 주기론 또는 기이론론에 귀착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차별 원리만을 중요시할 것이냐, 또는 기의 작용인 물리적, 생리적 욕구의 추구를 중요시할 것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의는 인간의 존재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 1차적 과제를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 물리적 및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또는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려는 인욕 또는 인심이 정치와 도덕의 근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의가 마땅히 먹어야 할 때 먹고 입어야 할 때 입는 것은 성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본질로서 천리이다라고 한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모든 선악과 시비, 사고와 행위의 원인자가 생리적, 물리적 욕구를 발동시키는 기에 있고, 기의 작용인 인심 또는 인욕을 부인하고 윤리와 정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의는 눈,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있은 뒤에야 지각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감각적 감수 기능을 가진 모든 개인을 사물인식의 주체로 보고 일반 서민과 양반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감각적 의식 기능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의는 주자학적 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분적 차별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인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 의식 자체의 객관적 경험적 구조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의식은 인간의 신체 자체 구조에 근거하며 인간의 신체 자체 구조는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정, 물리작용인 기, 심리현상인 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기능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강렬한 생리작용을 정력의 왕성으로, 건강한 체력을 기력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직관력을 영감이 큰 것으로 말하는 것도 인간성을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의 지각은 생리작용인 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눈과 귀의 총명함은 심리적 기능에서 비롯하며 심리적 기능을 하는 사고작용이 바로 인간의 정신이다. 그 총명하고 사고하는 기능은 기의 작용이고 총명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게 만드는 것은 이이다. 이에는 지각이 없고 기에는 지각이 있으므로 귀가 있은 뒤에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이 존재한 뒤에야만 색깔을 볼 수 있으며 심리작용이 있어야만 생각할 수 있다. 생리력과 물리력인 전기가 한번 흩어지면 귀는 들을 수 없고 눈은 볼 수 없으며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귀와 눈과 정신의 기능이 없으면 사물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는 생리, 물리, 심리작용을 하는 인간의 감성이 인간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것은 곧 인간이 감수하는 모든 감각적 경험이 정치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과 사유는 심리작용에 근거하며 심리작용은 육체적인 생리와 물리작용에 근거하므로
인간의 본성에서 물리, 생리, 심리적인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 원리이고 이것을 곧 인간성의 본질인 이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의미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적 유학에서와 같이 차별 원리가 아니라 생리, 물리, 심리 기능을 하는 인간 개개인의 생존 원리이고 삶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결국 인간이란 차별적인 본권 도덕을 실천해야만 하는 차별적 가치의 실천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 기능에서 비롯한 경험적 삶의 욕구 주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인은 삶의 욕구 주체로서의 인간의 감각적 감수 기능을 중요시함으로써 각 개인이 의식주 생활을 충족하려는 생활 가치의 추구가 자연의 원리이며 일반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가치를 신장시키는 일이 차별 가치를 확립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인은 인간의 감각적인 감수 기능인 지각을 통한 사물과 사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중요시하였으므로 경험과 실천을 사물 판단의 근본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회와 사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사고에 의한 추리보다는 경험적 인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 점은 이의가 인식의 최하층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고 인식의 중간층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며 인식의 최상층은 땅을 직접 밟아보고 아는 것과 같이 스스로 경험하여 실증하는 친견이다 라고 함으로써 직접 경험하여 실증하는 것을 최상의 인식 방법으로 보았던 것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의가 이처럼 경험적 실증에 의한 사물의 인식을 중요시하게 된 근본 동기는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유학의 당이론적 차별 원리와 그 형식만을 내세우려는 양반 지식인 계층의 보수적 경향을 거부함과 아울러 이들 지배계층의 수탈과 학정에 시달리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사회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의가 독서를 하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앵무새와 다를 바 없으며 옛날 사람입니다. 중국 옛날 사람. 양원재와 같은 자는 만권의 독서를 하지만 결국 위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 어찌 도학이라 하겠는가 라고 지적함으로써 양반 지식인 계층의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유학적 명분론에 대한 공리공론의 논쟁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이의는 사단 7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 사물과 사회를 감각적으로 감수하는 7정이 인간의 본질적 기능이고 7정을 발동시키는 원인자인 기가 인간의 존재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는 사단 7정에 관한 논의에서 이황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지녔습니다. 이황은 인의예지의 단서인 사단과 7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 등 7가지의 감정을 분리시켜서, 즉 사단과 7정을 분리시켜서 전자를, 즉 사단을 이의 발현으로, 그리고 후자를, 즉 7정을 기의 발현으로 보았고 이의 발현에 따라 기가 이의 종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황은 인간의 삶의 욕구 충족보다는 차별윤리 강화라는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단이 순수한 선으로서 인간의 존재 본질이고 선과 악을 함께 지닌 7정을 사단과 구별함으로써 이와 기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는 7정의 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생리력의 주체인 기의 발현이 7정이고 7정 즉 감성이 사단 즉 차별의 이성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욕구 주체인 인간성의 존재 본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것을 정치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으로 파악될 수 있는 7정이 차별 원리의 발현인 사단에 우선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만일 사단이
외부 환경에서 느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부모가 없어도 효심이 생길 수 있고 군주가 없어도 충성이 생길 수 있으며 형이 없어도 공경심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참된 심정이겠는가. 이제 측은지심만을 말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측은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린아이는 외부 환경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외부의 사물을 보지 않고도 측은한 마음이 어찌 스스로 생기는 수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결국 충성, 효도, 공경 등 차별도덕의 실천이란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 생활의 확보, 즉 생활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룩되었느냐는 경험적 인식이 이루어진 뒤에나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반 서민에 대한 생활 안정의 실증이 없이는 충성, 효도, 공경 등 차별도덕에 대한 강화론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간절하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시에서는 이의 이기론적 개체사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